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을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34일차 저희 리더십 이론에 대한 얘기들 간단하게 들어갈 거고요. 리더십은 일단 네 가지의 이론 구조를 보셔야 합니다. 특성론, 행태론, 그 다음 상황론, 그 다음 신속성론까지 네 가지. 특히 이 중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건 주로 상황론과 신속성론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학자별로 강조했었던 내용들 꼭 암기하고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특성론부터 볼게요. 특성론은 1차원적 리더십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리더에게는 특성이 있다. 하고 태어난 자질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리더에게는 보편적인 특성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질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자질을 잘 연구하자. 하지만 보편적인 자질을 실제 규명하는 게 곤란하죠. 제가 환경적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문제 때문에 이 특성론은 조금 연구되다 말았고 아시겠지만 1940년대 사이먼의 행태주의 등장을 하면서 이 리더십 이론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리더의 자질보다는 행태에 초점을 두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연구가 아이오와 대학에서 이루어졌고 이때는 권위형, 민주형, 방임형 세 가지로 리더십의 유형을 구분하는데 그중에서 민주형 리더가 가장 효율적이다. 이후에 오하이오 대학과 미시간 대학의 연구, 기본적으로 배려, 인간 중심적인 행동과 구조, 과업 중심적인 행동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행태를 분석했기 때문에 행태로는 두 가지의 차원에서 리더십의 유형을 분석한다는 의미의 이차원적인 리더십 이론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오하이오 대학 연구와 미시간 대학 연구, 바로 블레이크 머튼 연구에 영향을 줬죠. 그래서 블레이크 머튼은 과업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을 각각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총 81의 리더십 유형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관리 그리드 모형을 설명을 해주게 되고요. 이 관리 그리드 모형에서 가장 리더십으로 효과적인 형태는 바로 과업과 인간을 모두 중시하는 구구형 단합형이 효과적이다. 구구형 단합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팀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상황론 들어갑니다. 3차원적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왜냐면 일단 2차원, 행태론에서 설명했었던 2차원 플러스 상황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상황 변수로 연구를 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피들러의 상황 적응 모형, 커와 저미어의 리더십 대체물 중화물 접근법,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허쉬와 블렌차드의 3차원 모형. 우리 국가직 9급에서는 허쉬와 블렌차드의 모형이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로 요거 중심으로 많이 보시고요. 지금 이 부하의 성숙도에 의해서 리더의 역할이 변동된다는 측면으로 지설참위 설명했는데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에는 상황 변수는 다 외우고 가자고 했어요. 상황 변수는 문제에서 언제든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피들러의 모형은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 직위 권력, 과업 구조. 커와 저미어는 리더십 불필요하게 만드는 대체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감소시키는 중화물, 하우스 에반스는 부하의 특성과 과업의 환경, 그 다음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 이렇게 설명을 해주게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가장 마지막 현대적인 리더십의 형태의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변혁적 리더십이죠. 워낙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기도 하고요. 이전에 변혁적 리더십 전에 있었던 모든 리더십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설명하고 나머지 리더십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카리스마적 리더십, 영감적 리더십, 지적 자극, 개별적인 배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리스마는 부하들의 리더의 특출난 성격이나 능력, 그래서 부하들에게 일종의 증거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부하들의 자긍심이나 신념, 헌신, 일체감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리더십 형태가 카리스마고요. 영감은 부하들에게 조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는 것. 지적 자극은 창조적인 관점을 통해 자극시키는 것. 그다음 개별적 배려는 구성원 개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야 하고요. 이게 거래적 리더십과는 분명히 차별되는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거래적 리더십과 비교해서 내용들을 봐주셔야 합니다. 자, 그럼 선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더십 이론의 특성론. 특성론은 지도자의 자질, 특성에 따라 리더십이 발휘된다는 가정하에 개인의 속성이나 자질을 연구하는 이론이고요. 특성론에 대한 비판. 지도자의 자질이 완전히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반드시 보편적인 자질이 나타날 수 없다라는 거. 자, 행태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 등 리더가 갖추고 있는 속성보다 리더의 실제 행동,
눈에 보이는 행태, behavior의 역할을 중심을 두고요. 행태론적 리더십은 그래서 리더의 행동이 분명히 뭔가 패턴이 있다. 그거에 대한 조직의 효과성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상황론은요. 일단 피들러의 상황 접학적 리더십 이론, 그다음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이게 상황론적 리더십의 가장 대표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상황론은 리더십이 특정한 맥락 속 상황에서 발휘되는 것으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상황 유형별로 효율적인 리더의 행태를 연구하고자 하죠. 하우스의 참여적 리더는 부하들과 상담하고 의사결정에 부하의 의견을 반영하려고 한다. 하우스 에반스의 참여적 리더의 유형을 물어보는 문제가 딱 한 번 선지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 선지가 요거예요. 그래서 요 문장 그대로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모형에 의하면 참여적 리더십은 부하들이 구조화되지 않은 가업들 수행할 때 이렇게 참여형 리더에 대한 게 한 번 출제가 되었으니까 요거는 기억을 해주시고요. 허쉬와 블란차드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 리더의 역할이 달라졌고 그 부하의 성숙도에 따라서 지, 설, 참, 위 지시적, 설득적, 참여적 위임형으로 리더십의 형태를 네 가지로 구분했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자, 변혁적 리더십은 뭐 워낙 문제가 많아요. 가치관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변혁적 리더십의 카리스마, 변혁적 리더십의 자긍심이나 신념에 대한 비전, 변혁적 리더십의 조직의 비전이나 비전의 공유, 뭐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되고요. 자, 버스 등이 제시한 변혁적 리더십. 사실 번스와 바스 이 두 사람의 학자가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조직이 나아갈 비전 제시하고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이걸 공유하고자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혁신적이고 창조적인 관점에서 해결책을 구하도록 구성원들을 자극한다. 부하들의 창의성을 개발하는 지적 자극을 중시한다. 구성원 개개인의 니즈에 관심을 가지며 잠재력 개발을 돕는다. 부하의 변화 측면에 초점을 두어서 재량권을 부여해서 부하를 실질적인 리더로 키운다. 부하의 자기 실현, 존중감, 높은 수준의 욕구 실현에 관심을 갖고 있고요. 인본주의, 평화, 도덕적 가치와 이상을 굉장히 탄탄하게 갖추어야 하죠. 그래서 카리스마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도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정당성이 무너졌을 때 카리스마적 리더는 금세 그 리더십의 근간이 깨질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기죠. 부하의 의식 수준 높인다라는 거. 그래서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변혁적 리더가 되는 건.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이 늘 행정에 유용한 게 아니다. 거래적 리더십이 오히려 좀 더 유용할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도 문제에 꽤 자주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문제 우리 두 문제만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성론은 지적인 능력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특성론은 리더의 말 그대로 특성에 대해서 리더십의 행태를 설명하기 때문에 지적인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리더가 가지고 있는 자질 중에 지적인 능력도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특성론은 그래서 자질을 중심으로 리더십의 형태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1번 틀린 선이 되고요. 행태로는 리더가 실제 어떤 행동을 하는가 자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실질적인 행동 패턴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상황론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되는 게 피들러의 상황 조건론, 하우스 에반스의 경로 목표 모형 있으니까 3번 맞고요. 허쉬와 블렌차드는 부하의 성숙도를 상황 변수로 고려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가 됩니다. 자, 9번입니다. 변혁적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 변혁적 리더십은 거래적 리더십과는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거래적 리더십과 중첩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카리스마적 리더십과는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요. 변혁적 리더십이 늘 행정에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성과 계약과 같이 교환과 거래에 기반한 리더십의 방식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거는 거래적 리더십이고요. 부하의 욕구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자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상, 지원, 그에 상응하는 노력, 이거야말로 리더와 부하 사이의 관계가 경제적, 합리적 교환 관계. 이건 거래적 리더십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거래적 리더십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요. 거래에 기반을 두고 있는 리더십. 그래서 전통적인 리더십 이론들이 대부분 거래적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절대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9번의 정답 옳은 것 2번 되는 것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자, 34일차 리더십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세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 파이팅!